안녕하세요. 밤에 듣기 좋은 편안하고 차분한 리뷰 말랑닥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자연분만 고집하나 아기 어리가 보구나. 산도에 끼어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태아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산모가 아니라 산모분도 보호자 간절하게 원하세요. 시어머니가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남편이 이렇게 기다릴게요.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우리 와이프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돼요, 선생님. 왜?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 며느리가 저랑 약속했거든요. 자연분만 하기로. 보호자분들이 계속 자연분만하고 싶다고 수술을 못하게. 자연분만 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제발.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자연분만이 목표이신가 본데 우리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분이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영진님. 어? 제 이름 나오네요. 뭐지? 산부인과? 이 정도는. 근데 제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김현진 뭐 이런 이름들 부르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들려요. 다음 김영진 씨요? 정답. 예산 사시고 한 달 전에 외래 오셔서 AST 150인분. 장학금 몰라? 들어는 봤어요. 감사합니다. 4살? 5살? 맛있어요? 집에 3개 더 있어요. 딸기 맛, 오렌지 맛, 누룽지 맛. 와. 딸기 맛, 오렌지 맛, 누룽지 맛. 사과 맛? 아니, 그거 아니야. 귀요미네. 황달 많이 좋아졌어요. 아, 황달이 있었구나. 올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담도폐세 꺾였어요. 이런 거 있었나 보네요. 2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지난주에 열이 좀 올라서요.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어, 얘기해야지. 알았어, 안 할게. 뭐 그려주려 그러나? 헉,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이거 하율이야. 하율이가 가지고 놀아요. 네. 지난달에 했던 비타민 검사는 수치가 다 괜찮아요. 비타민 주사는 다 끊고 먹는 약으로 바꿔봐요. 이거 선생님. 아? 우와. 와, 엄청 잘 그렸네. 잘 그렸어. 다음에 오면 선생님 또 그려주세요. 응, 네. 소하고 황달 얘기가 있었고 비타민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담도폐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저런 경우에 병원에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건 황달보다는 변이 하얗게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색깔 대변이 나와서 병원을 왔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신기하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달랐던 게 보통 애들이 네랑 응이랑 많이 섞어서 쓰긴 하는데 지금처럼 응 하고서는 바로 자기가 고쳐서 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아이가 응 이러면은 보통 엄마나 아빠가 네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가 그때 가서 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수치들 다 괜찮고 정상인데? 엑스레이 찍은 것도 괜찮나요? 예. 피 검사랑 심전도는요? 방금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예. 또 뵐게요. 그럼. 옛날에는 저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의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기 시험이 생겼거든요. 제가 그 실기 시험 1세대입니다. 아무튼 그 실기 시험을 볼 때 모의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모의 환자를 보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때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아마 점수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배우기는 분명히 배웠었는데 실제 테스트하는 그 뭐 점수판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뜬 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실기 시험이 생긴 이후에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배웠던 게 얘기할 때 환자를 이제 쳐다보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가 하는 말을 피드백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똑같이 배가 아파서 오신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오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 그리고 환자 진료가 끝난 이후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요거 세 가지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 물론 저도 지금은 너무 바쁠 때는 못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라고 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없으시죠? 라고 물으면은 보통 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심리적인 트릭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환자나 보호자가 오픈돼서 질문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드라마라서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뭐 누구야 저 재수없는 의사 같은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죠. 아직도.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천명태 교수님 내려오신답니다. 예. 근데 보좌관님, 기흉으로 인한 흉관 섭가는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인턴이나 전공의 쌤들이 훨씬 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것들에서 주로 그렇죠. 본인이 오셔서 하시겠대요. 20년도 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는 CS에선 다 기본으로 해요.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20년이 넘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그 사망 플래그? 클리셰? 이런 느낌이네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어디 계셔? 예, 이쪽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왜 잘 안 되지? 뭐 하나 찢어 먹을 것 같은데. 병원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VIP 분들이 와서 혈관을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동맥혈 가스 검사라고 그런 체열 같은 거 인턴쌤들이 맨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VIP라서 교수님이 직접 하려고 하니까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실패하는데, 인턴쌤이 와가지고 진짜 한 번에 탁 꽂아놓고 체열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병원에 아마 다 떠돌아다닐걸요? 중환자실. 민찬이랑 은지는 여기서 안 보여요. 나 반찬 좀 쌓았는데 식당 내려가서 같이 먹어요. 응? 네.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바드 달았던 아이들 어머님들이시죠? 교수님! 저 오늘 거 완전 끝! 2차까지 다 끝! 저녁 먹으러 가요. 병원밥 그리워서 바로 나왔죠. 가시죠. 이 병원으로 다시 오나 봐요. 식당 메뉴가 펠로하러. 곰탕이라는 척보가. 제가 교수님 스케줄 제일 잘 알죠. 도지 학생 진짜 너무 좋아. 어떻게 몰라요? 병원 식당밥이 난 이제 많이 물려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몇 끼를 어떻게 다 사 먹어요. 민찬이 이제 받으단 지 일주일 됐는데 뭐 아직까지 정신없고 그렇지 뭐. 하루에 2번밖에 면회 안 되니까 괜히 하루 종일 병원에 있지 마시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응? 그렇게 해도 돼.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제 아이들이 미숙아로 입원을 하게 되면은 35주 정도까지는 돼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한 28주 뭐 이렇게 입원한 애들이면 7주, 거의 2달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 그런 아이들을 매일같이 뭐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마음이 많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니까 여기 민찬이 어머님처럼 병원에서 정말 계속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집에 가서 좀 쉬다 오시지 그러세요 라고 얘기 드려보면은 보통은 집에 가도 되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이게 어차피 집에 가도 병원 생각밖에 안 나고 아이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러실 테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더 마음이 놓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안 좋아질 수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지금 괜찮았는데 뭐 30분, 1시간 이후에 갑자기 아이가 안 좋아져서 막 심폐소생술 하느라 전화를 갑자기 드려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애가 어릴 때부터 또래들보다 작아서 걱정했는데 제가 애를 잘 못 키웠나 봐요. 아니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래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성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나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도 심장 같은 데도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없어. 나 혼자가 너무 좋아. 혼자도 좋지. 근데 그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신서유기도 둘이서 보면 훨씬 재밌어. 그래서 말인데 선보라고. 엄마 친구 딸인데 여기요. 계산 좀. 진짜 옛날에는 뭐 의사 직업 달고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선짜리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요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혼인율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영향을 의사들도 다 똑같이 받아요. 의사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손 씻었어? 우주다. 합격. 우주 뭐 먹을지 정했어? 폴린가 본데? 우주는 해피밀로 시킨다. 뭘로 해? 불고기 버거 세트로 프렌치 후라이로 바꿔주고 주스로 해줘. 아유 똘똘해라. 아빠는 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슈슈. 슈슈. 슈슈? 프렌치 후라이 말고 치즈 치즈 스틱. 스틱. 이번 시즌은 에그드랍 대신 맛있어? 맥도날드인가 봐요. 마네모네 맨날 아빠랑 캠핑 가. 캠핑? 우리도 가면 되지. 아빠랑 가자. 송이랑 같이 가면 될 어? 것 같은데. 교수님, 김은순 환자 지금 토요 중인데 바로 갈게. 다녀오세요.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니야. 아빠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아빠도 우주랑 같이 있고 싶은데 더 큰 우주를 구해야 해서 바쁜 거라 그랬어. 감동이다 진짜. 아이가 저러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요? 과장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예후는 괜찮겠죠?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실 거야. 네. 들어오시지. 고생했어. 일찍 끝났네. 네? 과장님 그렇게 걱정되셨으면은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 그러셨어요. 동생이 부탁했어. 동생이 내가 수술하면 부담 가져서 오히려 수술 망친다고 제일 잘하고 믿는 의사 추천해달라고 했거든. VIP 신드롬이죠. 실제로 뭐 간단한 것들은 뭐 가족이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처럼 뭔가 큰일인 경우에는 부담이 돼서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신데 부담이 돼서 오히려 이제 실수를 하거나 긴장돼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VIP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아바드와 바드는 체내용과 체외용으로 나뉘는데 역류암 및 소아의 경우 체격이 작아 체외형 바드만 이식 가능합니다. 잘했어. 하지만 성인의 경우 체내 삽입이 가능해 퇴원 후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굿. 또 구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심장 이식에서 공여자와 수혜자를 매칭하는데 제일 기본 조건이 뭐니? 이건 너무 기본인데? 혈액형. 그래 혈액형. 혈액형이 일단 맞아야지. 그거 대답하는데 한참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지금 홍도 학생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바빠서 숙제 검사 안 하고 넘어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의대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사실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얕은 것들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시험 볼 때만 기억하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근데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고 이 실습생 시절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이 학생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뻔하잖아요. 다 알지. 이게 이제 홍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인데 지원을 해서 나온 거니까 사실 학점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지난 시즌에 윤복이랑 같이 실습 돌 때 같은 그런 상황이면은 학점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학점도 잘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똑똑한 모습,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야지 학점이 잘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해서라도 저 공부했어요 라는 어필을 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더 큰 화로 돌아옵니다. 교수님의 성향이나 아니면 혹은 교수님이 그날 어떤 환자를 보셨는지 회진 돌 때 어떤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지 그런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질문이 더 많은 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내가 공부를 해놨고 교수님이 물어봐 주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딱 대답을 하는 거 이게 가장 퍼펙트한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바라는 상황은 내가 공부를 안 해왔거나 좀 자신 없는데 교수님이 안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고, 공부를 해왔는데 안 물어보시는 건 하나 배웠네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공부를 안 해왔는데 물어보시면 이제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뭐 여차하면 찍혀가지고서는 학점이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과 실습을 도는 내내 긴장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정말 운이 나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숙제를 내주시면은 어떻게든 급하게라도 외워서 가기라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게 생겨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김준환 교수님은 내가 픽스턴인지는 아시겠지? 아유, 난 벌써 CS가 두렵다. 픽스턴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인턴이 끝나고 나서 어느 과로 갈지 정해서 레지던트 전공을 하게 되는데, 인턴 때는 이제 어떤 과를 갈지 모르니까 이과 한 달, 저과 한 달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과를 경험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달에 한두 달쯤을 이과를 어차피 올 거니까 여기로 다른 사람과 바꿔서, 아니면 뭐 원래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흉부외과를 마지막 달엔 한두 달 정도 해라 하면서 일 미리 배워라. 그러면 전공의 때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픽스턴이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저는 없었습니다. 인턴 마지막 달에 다른 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수학과 바로 갔고. 옛날에는 정말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양쪽 흉곽에 흉수가 차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심제 사용하고 이뇨제 늘렸으니까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교수님. 우리 은지도 흉곽에 흉수 찬 적 있어요. 그때 나도 많이 놀랬는데 다 넘어갔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까 김준환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민찬이 어머님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가 입원을 해 있을 때 병실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죠. 근데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따로 있는데 뭔가 안 좋아졌다,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문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은 잘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아질 가능성도 물론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무조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치료나 아이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도 주로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다 보면요. 관우 선생님이네. 네, 선생님. 왜? 정말요? 네, 민찬이가 1순위로 심장 받게 됐어요, 어머니. 잘 정말 됐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민찬 엄마. 기적이에요, 기적! 은지는 교수님, 우리 은지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그럼 당연히 오지. 난 믿어. 그럴래? 너야 좋지. 야, 그래, 그게 낫겠다. 왜요, 교수님? 우리 여기 좀 있자. 은지 엄마? 진짜 좀 기분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3개월 정도를 계속 기다렸다고 하니까 버티고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버티는데, 이게 또 희망을 받잖아요.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니까 얼마나 또 뭐랄까, 뭔가 이제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만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아마 민찬이랑 은지랑 뭐 혈액형 때문에 민찬이한테 갔겠죠. 은지가 선정이 안 되고. 오래 기다렸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알 수 없는 사람이네요.
끝났다. 늘 재밌고 늘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기분 좋은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고 은지 엄마 때문에 괜히 마음 한켠에 짐이 얹어져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장기간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엄마도 당연히 자주 오시니까 이제 엄마들도 전공의들 얼굴도 다 알고 교수님들 얼굴도 다 알고 스테이션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 쌤들도 다 알고 다들 이제 뭐 친하게 지내죠. 뭐 신생아실 같은 데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 있었으면은 거기서 100일 잔치도 간소하게 해주기도 하고 예전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은지 엄마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학 쌤도 친하고 김준환 쌤도 누군지 다 알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의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지금처럼 공여자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면은 정말 하늘이 도와야 할 만한 것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불행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니까 하늘이 돕는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겨야 하는 거고 인력으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상황을 보면은 같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있었으면은 그냥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사실 일상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아이가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상.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만약에 이제 잘 풀리면야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종종 보다 보니까 은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엄마의 마음에 이입이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든 치료가 되면 좋겠고 도와주면 좋겠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냥 그때그때 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정도의 그냥 의사들이 이제 대증적인 치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증상에 맞춰서 그냥 적당하게 그때그때 위험하지 않게만 그 수준에서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은지 같은 경우는 심장 공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희 병원은 소아심장 이식 수술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이식 수술 관련해서 본 기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로는 유전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좀 봤었죠. 흔히 말하는 희소병들 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하고서는 말을 꺼냈었는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던 4년 동안 그냥 그때그때 정말 증상만 맞춰서 치료해주다가 나는 병원을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감정들이 떠올라서 오늘은 은지 엄마 때문에 드라마가 3화가 끝났는데도 마음 한편이 매우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드라마 속에서라도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신원호 PD님.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